참고로 청년 추가 고용지원금은 역대 제일 좋은 지원금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지원을 해주냐면 그 취업 시장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금이라고 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근창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지원금 쪽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원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가 각각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돈을 줄 때 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 돈을 다시 가져오잖아요. 갚아야 되니까. 하지만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회수 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는 형태로 하는 것을 지원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지원금이 다양한 게 있는데요. 사업주들은 기본적으로 고용지원금이 핫 이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실업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지표라고 보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금 형태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원금을 내용을 좀 보시면 실질적으로 사업주분들께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지원금이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거는 딱 두 개예요. 고용촉진장려금이랑 청년추가고용지원금 또는 청년고용장려금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두 가지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고용촉진장려금을 먼저 보시면, 고용촉진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력하는 사람들을 사업주가 뽑게 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나가는 형태로 생기는 지원금이 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거를 신청해서 그 교육받으셨던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을 뽑게 되면 지원금을 주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실업급여 발생했을 때 그런 취업 프로그램들, 또는 지자체나 아니면 고령자, 또는 장애인 고용공단, 또는 제대군인 지원센터, 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 희망센터, 거기서 고용을 하게 되면 그 고용한 사람을 기준으로 저희 회사에 고용 근로자에게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회사에 주는 지원금이고요. 그 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새로 뽑으실 때 지원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양한 그 국가에서 취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 단체 같은 데서 그런 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사람을 뽑게 되면 지원금이 실제로 나갑니다. 지원 금액은 보통 어느 정도 되냐면 그 회차별로 6개월 단위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360만 원이고요. 두 번 지급하게 되니까 720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대규모 기업인 경우에는 180만 원과 36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지원을 해주는 지원 인원은 항상 원칙이 뭐냐면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에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 전달에 고용보험을 들은 사람이 없으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게끔 지원하는 수준을 맞춰 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실업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이 취업 프로그램 풀들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을 뽑게 되면 생각보다 지원 요건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원금을 처음에 말하기 전에 안 되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든지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들을 뽑는다고 해서 지원금을 지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게끔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단기 계약에 대한 근로계약은 지원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단기 계약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들어왔을 때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인데요. 참고로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은 역대 제일 좋은 지원금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지원을 해주냐면, 저도 이제 지원금 단위가 1,000만 원 넘는 지원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물론 3년이긴 하지만 매년 900만 원씩 2,7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3년 동안. 이거는 되게 특이한 게 원래 청년 추가고용지원금은 2명을 뽑으면 1명을 지원해주는, 그리고 다시 2명을 뽑으면 1명을 지원해주는 지원금이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명을 뽑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반적인 그 중소기업 규모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신청을 잘 안 했었죠. 그래서 중간에 내용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1명을 뽑을 때마다 무조건 추가를 고용하면 그냥 매년 2,700만 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을 해줬고요.
이런 지원금이 다시 나올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지원금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승인을 받고 사람 숫자를 정한 다음에 그 승인 숫자에 따라 이렇게 지원금의 형태가 결정되는 사업이 아니고 사람을 뽑을 때마다 지원금을 주는 형태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전 연도 기준 보험 관계 성립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으로 전년도를 다시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이 6개월 정도 돼야 되고요. 아까 말했던 대로 뭐 가족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은데, 물론 이제 고용촉진 장려금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청년 추가 고용 지원금도 벤처기업이나 성장유망 업종인 경우에는 5인 미만이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항상 5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고용안정 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사회가 변하는 과정 또는 경기 하락이나 그리고 본인의 생애 주기, 내가 육아를 한다든지 학업이 들어갈 경우에 고용 불안에 대한 부분을 완충시켜주는 요건으로 만들어져 있는 지원금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거든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해고나 이런 것들이 까다로워지고, 물론 이제 차별이 금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계약 말고는 나머지가 동일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불안감을 느끼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금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뭐 이런 환경 개선하게 되면 지원금을 주는데, 뭐 재택근무라든지 뭐 선택근무제, 뭐 원격근무제, 이렇게 원격근무제를 하는 경우에 뭐 노무비를 간접 노무비를 지원해주고요. 그리고 지원 수준은 뭐 520만 원에서 많게는 적게는 5만 원까지 뭐 이렇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출산했을 때 뭐 그 육아휴직 같은 거를 부여했을 경우에는 뭐 간접 노무비를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되게 좋은 지원금일 수도 있는 게, 출산 육아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 뽑게 되면 그 사람의 급여도 지원해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출산 육아는 이렇게 보시는 게, 출산을 했던 사람을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고요. 그리고 그 회사를 지원해주는 것도 있는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퇴사를 시키면 그냥 깔끔하게 해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퇴사시키지 않는 조건이에요. 그 육아휴직 동안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 뽑게 되면 거기에 노무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휴직 기간에 그 유급으로 나가는 그런 지원금이 있었을 경우에 그 노무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인데요. 고용유지 지원금은 이건 순수 경기 변동에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 고용 유지가 되게 힘들어지는 내용이 생기는데, 휴업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휴업에 대한 유급으로 나갔을 때는 지원금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급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이거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무급으로 나가면 회사에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이 안 나갔으니까 긴급 생활 지원이라는 형태로 근로자 본인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금의 형태나 주무 관청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뭐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구분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고용 안정지원금은, 이거는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청년과 장년이 되게 사회 취약층으로 봐요. 취업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청년이 훨씬 더 뭐 환경도 좋고 할 수 있는데, 취업 시장 자체에서는 청년과 장년이 되게 그 고용에 대해서 취약층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작년 고용 안정 지원금도 있고요. 작년 고용 안정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신청하는 경우에 지원금이 굉장히 잘 나오는 지원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아까 봤던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지원금입니다.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 제일 좋은 지원금은 청년 내일 채용 공제입니다. 참고로 저는 제가 봤던 지원 사업 중에 그 취업 시장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금이라고 봐요. 근로자에게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목적이 커요. 이 지원금은 어떻게 나냐면 그 내용을 취업과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한 회사에 오래 다니게 되면 기업에게는 기여금을 받고요. 근로자는 자기의 기여금을 넣고요.
적립금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국가가 그 통장에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냐면 기업기여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대신 돈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 기여금 부분, 회사 기여금 부분을 국가가 전부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근로자가 300만 원 넣고요. 2년 동안, 그 다음에 기업이 2년간 300만 원을 넣으면 총 600만 원이 쌓여야 되죠. 근데 정부 지원금으로 또 추가로 600만 원을 더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1200만 원짜리 통장이 들어가는데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300만 원만 넣어도 나머지 금액 900만 원이 국가의 돈으로 들어가죠. 기업 기여금이 300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업 기여금도 국가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국가 기여금이 9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래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청년내일지원공제를 그 정부 지원금 중에 일부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근로자 나름대로 지원하는 지원 기간 동안 2년이긴 하지만 그 2년 동안 길게 다닐 수 있게 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 직원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 다니면 고용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불안함에서 좀 떨쳐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장을 해주고 정부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주면서 그 사회초년생인 그 청년들의 어떻게 보면 자산 형성이나 아니면 신규 취업을 좀 촉진하거나 아니면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이런 취지 목적으로 생긴 지원금입니다. 참고로 그 청년내일지원공제 말고 지원금을 해주는 항목이 더 있어요. 근로자 재직자 과정이라고 하는데 비슷하긴 한데 근로자 재직자 과정은 근로자가 내는 돈은 있고요. 기업이 내는 돈도 있는데 기업이 내는 돈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 외 나머지 금액들은 국가가 보장을 해서 지원을 해주지만 기업 기여금을 보장해주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 근로자 재직자 과정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